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어느 때보다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하나됨과 군의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은 조국 수호, 대한강군을 주제로 국군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과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와 결사보국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군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하는 적 잠수함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구축한 KDX-2 음탐기 성능 개량 사업을 2018년 착수하기로 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들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북핵에 대비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다지는 조국 수호, 대한강군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며 국민과 군이 하나가 돼주길 당부했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와 여야 국회의원, 일반 시민과 장병들이 참석했습니다. 열병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태극기를 들어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일일이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육군 27사단 김정수 육군소장 등 개인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함께 육군 3사단 등 11개 부대의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해 무모함을 드러낸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하나됨과 군의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탈북 현상, 군인 탈영과 약탈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다양한 테러와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대북 제재 압박 강화가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어적 차원의 사드 배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우리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위권적 방어 조치입니다. 자위권적 방위 조치입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여 우리가 해야만 하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인간의 존엄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현재 우리의 내부 분열을 조장해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만큼 내부 혼란이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념과 정파를 넘어 나라 지키는 일에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한편 국군의 날 기념식의 식전, 식후 행사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는데요. 국군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과시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와 결사보국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육군 국악대 장병들이 힘차게 북을 두드리며 식전 행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른바 진군의 북소리, 심장을 울리는 세찬 북소리에 모두가 집중합니다. 국방부 의장대원들의 멋진 의장 시범도 이어집니다. 마치 한 몸이 된 듯 절도 넘치는 동작이 우리 군의 단결된 힘을 느끼게 합니다. 의장 시범에 꽂힌 파도치기 대형을 선보일 땐 탄성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육군 헌병 기동대원들은 모터사이클 퍼레이드로 강하고 용맹스러운 국군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늘의 블랙이글처럼 지상에서 현란한 대형을 선보입니다. 군악병들의 군가 메들리와 각군 사관생도들의 합창도 준비돼 화합과 단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국군의 모습입니다. 항상 전방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고생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제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후 행사의 포문은 육해 공군의 항공전력이 열었습니다. 정예 헬기와 전투기 편대가 하늘을 수놓으며 웅장함을 과시합니다. 무시무시한 탱크킬러 아파치 헬기도 처음 참가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어 216명의 최정예 특전용사팀이 하늘에서 집단 강화를, 육해 공군과 해병대원, 주한 미군들은 연합 고공 강화를 선보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묘기, 마치 독수리가 된 듯 구름을 뚫고 창공을 가리며 푸른 잔디 위로 사뿐히 내립니다. 공군의 최정예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의 공연은 행사의 백미. 8대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아슬아슬한 묘기를 선보이며 고난도의 비행 실력을 뽐내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육군 특전사대원들의 태권도 시범에서는 조국 수호의 강인한 결의가 엿보입니다. 특히 특전여군 22명도 참가해 대한민국 여군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선보였습니다. 식후 행사 마지막에는 태권도 시범단이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모터사이클 부대가 이들을 호위하며 조국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육해 공군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과 저도 모르는 막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들고 순간은 살짝 눈물이 돌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국민이라는 게 참 자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군인 아저씨가 멋지고 재미있었어요. 군인 아저씨 파이팅! 조국 수호 대한강군을 주제로 진행된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 최정예 강군의 위용을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11개 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중 4개 부대를 선정해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세기동전력의 핵심,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를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전의 적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현대전의 특성상 우수한 기동력과 강력한 화력을 겸비한 헬기는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고 국토의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육군 항공은 국토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공적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아파치 가디언 전력화 추진. 미 육군의 최신 기종인 아파치 가디언은 전촌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대형 공격 헬기로 현존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 아파치 가디언은 지난 5월 도입됐고 내년 초까지 총 36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항작사는 서북도서 방어작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하부대인 1항공여단은 공격 헬기를 주로 운영하며 유사시 신속히 전개해 막강한 화력을 적진에 퍼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의 국지 도발 시 우수한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으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작전 대기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도서 지역의 대북 억제와 응징의 핵심 전력으로서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동 헬기를 주로 운용하는 이 항공여단은 특전사 요원들과 함께 강하와 패스트로프, 해상 침투 작전 등을 수행하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이 항공여단은 기동헬기 부대로서 국지도발 대비작전, 공중강습작전 및 각종 항공지원작전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항공작전 태세를 확립하고 우수부대의 명예로운 전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부대는 대한민국 전후방에서 땀 흘리는 육군항공 전장병의 노고가 있었기에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무 완수를 최우선으로 삼아 완전 무결한 항공작전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은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승무원으로서 성실히 임무 수행하며 완벽한 항공작전 태세에 기여하겠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 화이팅!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사단도 건군 68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부대는 적도발 위협별 맞춤식 대비태세 유지와 GOP GP 경계작전에서 장병들의 휴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전방 경계작전의 최선봉에 있는 3사단은 적 도발 위협의 맞춤식 대비태세 유지, 대북 심리전 주도권 확보 및 공세적 대북 방송 등으로 양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모든 예하 GOP와 GP에 북카페를 설치하는 등 경계 작전 가운데 장병들의 휴식 여건을 조성한 점이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전 장병이 필사즉생 고륙지정의 백골 정신으로 무장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부대의 명예와 전통을 지켜나가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부대 표창의 영예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 이번이 11번째입니다. 특히 부대와 국군의 날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백골 부대는 6.25 전쟁 당시 1950년 10월 1일 강원도 양양에서 38선을 정군 최선봉으로 돌파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군이 북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국방부는 1956년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하였으며 우리 백골 부대는 그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대는 적 도발에 대해 강한 승리 의지도 보였습니다. 최근 북계군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데 만약 적이 우리 앞에 도발한다면 강력히 응징하여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완전작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북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 38선 최선봉 돌파부대 등 다양한 칭호가 있는 육군 3사단. 그 명성에 맞게 조국 수호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애국심은 어느 때보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해군에서는 해군 잠수함사령부와 해군 군수사령부가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군 군수사령부는 원격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군수 지원으로 해군 전투준비 태세를 완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해군은 잠수함사령부가 창설 2년 만에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고 해군 군수사령부는 1986년 창설 이래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해군과 해병대 전 부대에 군수 지원을 하는 부대로 전투형 시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고 고효율의 선진적 군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해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군수 운영 관리 체계를 확대 적용해 해군 전체의 군수 지원 관리 능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 원해에서 작전 중인 함정의 신속한 고장 복구를 위한 원격 정비 지원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장의 정비창의 정비자와 함정의 운용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정비 지원 체계는 내년까지 22척의 함정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정의 주기 정비 지원과 창정비 등 각 영역에서 함정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상의 정비 여건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투부대가 오로지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 해외 구매 수리 부속의 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국산화 개발 정비 부품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과 예산 절감, 군수품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필요 품목에 대한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달 단가, 공급자에 대한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이번 국군의 날 대통령 부대 표창 수상을 계기로 완벽한 군수 지원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편 공군에서는 20전투비행단과 18전투비행단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중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지난 2010년에 이어 6년 만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심예슬 하사가 취재했습니다. KF-16을 운용하며 한반도를 수호하고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부대는 1996년 창단 이래 수도권과 서북부 지역 방어, 국가기관 산업보호를 위한 중북부 핵심 기지로서 24시간 영공방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30회의 비상대기 출격과 적 도발 상황을 고려한 무장 변경을 통해 최상의 비상대기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 전환, 전시 지속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써 즉각 대응 태세와 전시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에는 전 비행단 최초로 야간 귀순기 유도 훈련을 2차례 실시하는 등 실전적 임무 수행을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항공작전 임무를 수행해온 끝에 부대는 1일 건군 제68주년 기념 국군의 날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 정확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항상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대비태세에 만유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실전적 전투훈련,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열린 병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전 요원들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완벽한 팀워크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일보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국군의 날 우리 부대에 깜짝 방문해줬으면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대장병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군의 날 장병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혜인 중위의 보도입니다. 국군 장병들에게 가장 보고 싶은 얼굴은 역시 부모님이었습니다. 국방일보가 최근 국군의 날 우리 부대에 깜짝 방문해줬으면 하는 사람을 주제로 진행한 장병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부모님과 가족이 1위에 올랐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장병 973명 가운데 202명, 20.8%가 부모님과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군대에 있으면 항상 부모님 생각이 난다. 편찮으신 어머니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면회와 주시면 좋겠다며 군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2위는 뭐니뭐니 해도 곰신 여자친구. 응답자 10.6%가 연인을 향한 핑크빛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의 비타민, 걸그룹들도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선정한 땡큐 솔저스 응원단장 라붐이 대세로 손꼽히는 레드벨벳과 트와이스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3위에 올라 새로운 군통령으로 떠올랐습니다. 우주소녀는 6.9%의 선택을 받아 6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각급 부대지휘관과 가장 친한 친구, 여배우 한효주와 아이유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6.25 참전용사,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작전 영웅 김정원, 하재헌 중사진 등 국군의 날 의미를 더해줄 인물들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우리 군이 한국형 구축함 KDX-2의 음탐기 성능을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제9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구축함의 음탐기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 안건이 통과한 건데요. 성능 개량 사업은 2018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적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경일 창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0일 한민국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구축함 KDX-2의 성능 개량을 포함한 5개 사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핵심 사업인 KDX-2 성능 개량 사업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구축함 음탐기의 성능이 개량됩니다. 성능 개량이 완료되면 수중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돼 SLBM을 발사하는 적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차륜형 장갑차 초도 생산 계획안과 상륙 돌격 장갑차 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 차륜형 지휘 소형 차량 체계 개발 사업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특히 차륜형 장갑차 사업은 전후방 보병부대의 기동성과 생존성 향상을 위해 보병 전투형과 기본형 두 가지 형태의 차륜형 장갑차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체 주관으로 개발돼 운용시험 평가 결과 전투형 적합 판정을 받아 2023년까지 육군 전방부대와 해병대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안건 외에도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평가와 보안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삼축체계인 킬체인과 KAMD, KMPR의 조기 구축을 위한 전력 보강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합참은 향후 국회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들을 조기에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유엔 산하의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0차 총회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하는 결의를 16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지난달 9일 핵실험을 포함해 이제까지 5차례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의는 북한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과 가동 등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 결의가 채택됐으며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한미연합훈련 중 동해에 추락한 링스 해상작전 헬기의 동체가 1일 인양됐습니다. 해군은 이날 오후 3시 13분경 링스 헬기 동체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양은 통영함이 수심 1,030m가량 가라앉은 동체를 수중무인 탐사기를 이용해 줄로 연결하고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영함은 인양한 헬기 동체를 진해의 해군 부대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해군 관계자는 헬기에 블랙박스는 없지만 비행 경로나 음성 녹음 등을 기록하는 장치 등이 있다며 이런 장치들이 회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참모차장이 주관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양한 헬기 동체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30일 제66주년 제1학도의용군 6.25 참전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인천 수봉공원 제1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에서 거행됐으며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 김병희 회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족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김병희 제1학도의용군 동지회장의 개회사와 박승춘 처장의 축사, 기념사와 헌시낭독, 전우가 제창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학도의용군은 6.25 발발 소식을 접하고 일본 각지에서 청년과 학생 642명이 의용군을 구성해 유엔군에 입대 후 인천 상륙작전 등에 참전해 135명이 전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68주년 국군의 날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